안녕하세요, 안나코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직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적혀있는 일에 대한 나의 업무 경험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한 성과도 해당이 되겠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직 성공을 위한 평판 관리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평판 관리, reputation management란 무엇일까요? 평판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리 면접까지 잘 봤다고 하더라도 당락의 성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평판 관리는 평소에 회사에서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동료와의 관계도 적당하고 딱히 나쁘지도 딱히 그렇다고 엄청 좋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와 일할 때 잘 협력하고 하는 것이 이제 쌓여서 여러분의 평판이 됩니다. 이는 상사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해야 하고 또 동료와의 관계, 타 부서와의 협력 관계도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평판은 레퍼런스 체크로 이어집니다. 레퍼런스란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가 나랑 같이 일했던 과거의 상사, 동료들에게 이 사람 어때요? 같이 일할 만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일 처리도 깔끔하고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은 솔직히 부서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업무 처리에서 책임감도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 복수한다고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윗 상사가 갑질을 해서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전체 직원에 CC를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폭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윗사람이 이메일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어서 속이 시원하고 내가 복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메일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칼날이 그 사람만을 향하면 상관없는데,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이 나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도 회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올 때는 웃으면서 좋게 마무리하며 나오는 것이 우선 나한테 좋은 거죠. 저도 주니어 때 이제 항상 이직을 할 때 그래도 저는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다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고 나왔고, 어떨 때는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 일정을 더 빨리 이제 해서 가면은 뭔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걸 포기하고 저는 기존 회사의 마무리를 다 하고 또 늦게 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를 이직할 때 이제 많은 회사가 나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는 건데, 어떤 회사는 지원자에게 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을 자신들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나마 저를 잘 봐주신 상사나 타부서 상사 혹은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의 연락처를 건네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레퍼런스 체크는 기습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그 여러분의 이력서를 받은 인사 담당자 혹은 여러분하고 같이 일할 그 부서의 팀장이 지원자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그 리스트를 막 볼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A라는 회사에 다닌 경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인사 담당자나 팀장이 A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제가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B기업에 다닐 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제 몇백 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명의 레퍼런스 체크가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몇 년이 흐른 뒤였는데
그 3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 각기 다른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하이어링하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한테 연락해서 야, 너 그 B 회사 다닐 때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뭐 일하는 거 잘해?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물론 저도 이제 사적인 감정이 아닌 그들의 뭐 업무 처리 방식, 업무 태도, 성과, 동료들 간의 뭐 어떤 협력할 때 태도, 뭐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타부서였는데 진짜 면접도 잘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제가 판단이 안 설 때는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다른 분께 연락해서 제가 그 지원자에 대해 물어보고 그 내용을 뭐 전달해 준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끔 이제 협력하며 일하는 타부서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일 처리가 진짜 어이없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약 몇 년 뒤에 그분에 대한 레퍼런스 책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시는 분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혹시 그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었냐고, 어땠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부서와 협력할 때도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라 같이 뭔가를 그래도 잘 해보겠다라는 태도로 업무로 임하고, 그러니까 못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냥 태도 자체가 난 몰라 네가 알아서,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는 또 다 보이고, 또 동료들 모두가 이제 잘 지낼 수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또 너무 많은 다수가 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소 중간만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할 때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간만 간다는 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게 아니긴 한데 뭐 그래서 사회생활이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저는 이런 경험으로 다시 한번 느낀 게 저 역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누가 또 지켜보고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업무 자체, 내가 주어진 일 자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튼 이직을 할 때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레퍼런스 체크, 그리고 나의 평판 관리라는 것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